자, 됐죠? 자, 다음에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점전화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전화 Q가 존재하는 공간에 시험 전화를 놔라. 시험 전화 대신에 뭐가 되느냐? 플러스 1쿨럼일 때 시험 전화의 전기력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전화 Q가 존재하는 공간에 시험 전화 Q당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 세기로 표시하는데 1쿨롬당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는데 얘가 뭐냐 하게 되면은 환경 전화가 되겠습니다. 환경 전화가 있는데 플러스를 놓고 플러스를 놓았을 때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가 청력이니까 요 방향, 우리 그림이 내가 보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본래는 내려야 되는데 수평으로 갈 수 있게끔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요것은 위쪽, 요것은 공간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형태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사이에 거리 주어지면 거리를 이용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4파이 입실은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요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Q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만약에 거리가 주어지면 요걸로 나눠라 하는 겁니다. 뭐 요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기장은 모든 전화 사이에 벡터로 계산해 달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환경 전화에 의한 라지 Q입니다. 해서 R 제곱에 Q로 표시하고, 만약에 전기력이 작용할 때 하면은 임의의 전화가 있고 미지의 공간에 전화가 다시 새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가 두 개지요. 그러면은 그 지점에 있는 전화로 나누는 거, 탐색 전화로 나누는 거, 시험 전화로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확실히 알아라는 뜻이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했었죠. 전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RRR이면은 이렇게 항상 줘요. 무슨 말이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60도가 되겠습니다. A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하게 되면은 남자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요거에 의해서 플러스 요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E라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가 플러스, 그러면은 얘가 요 방향으로 E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60도면은 얘가 60도지요.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60도의 합이 루트 3이지요. 루트 3이다 라고 해주면 되지요. 단 E의 크기는 하게 되면 요거 한 개 거리 주어져 있지요.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라 해볼게요. 그러면 재밌는 거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라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Q가 요 지점에 플러스 1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 즉 받는 거니까 요렇게 돼요. 고로 얘도 2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60이면 얘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20도가 된다. 진짜로 여러 시험에서 출제 잘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평행사변행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얘의 크기의 120도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2가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고난이도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장난을 쳐볼게요. 전기장이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Q가 있고 여기에 3Q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표시해 볼게요. 자, 요 지점 하게 되면은,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지점 전화가, 그 지점에 전화가 없지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뭐가 되겠습니까? R 제곱에다가 Q가 표시가 될 것이고, 단, 요것이 요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의해서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이 다시가, 즉, 다시 말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것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에다가 거리는 같지요. 에다가 3Q 되겠습니다. 고로 요것이 요것보다 크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전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 달아졌네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면은 전기장 세기가 얼마다? 0이다. 그게 다지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2Q고 여기가 3Q인데 이제 간단히 해봅시다. 전기장의 세기가 얘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고 전기량에 비례지요. 근데 거리가 같잖아요. 근데 전기량이 작으니까 얘가 요 방향으로는 작고 얘가 요 방향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크다. 고로 왼쪽 오른쪽 찾아라. 방향 찾아라. 너무너무 잘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외우라는 뜻입니다. 전기장 세기가 뭐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기량의 환경 전하에 비례하는데 환경 전하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리까지 같지요. 고로 요 지점에서 전기장 세기는 얼마다? 0이다. 아, 항상 직선의 행태로 표시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벡터로 표시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여기에 자, Q, 2Q, 3Q, 4Q가 있다. 요 지점에서 전기장 세기를 구해봐라 하면은요. 만약에 자, 얘가 요렇게 되면은 얘를 E라고 할게요. E가 K라고 써볼게요. R 제곱에 얼마? Q가 되고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는데 요것을 계산한 값이 이 다시라 할게요. 이 다시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K R 제곱에 몇 Q요? 3Q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지요. 그러면 차이를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 하게 되면은 이 투다시라 할게요, 그냥. 이 투다시가 얼마냐? K, R 제곱에 몇 Q? 2Q지요. 그러면은, 요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표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K, E라 E이라 할게요. 는 K, R 제곱에 4Q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이 2라 할게요. K R 제곱에 2Q가 돼요. 차지요. 차니까 이것을 이 3라 할게요. 아이 막 쓰다 보니 기호가 영 이상합니다. 아이 눈빛 때문에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것이고 본래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K 얘가 R 제곱에 몇 Q? 빼니까 2Q. 고로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얘가 크지요. 얘가 몇 Q요? 그냥 이 3라 할게요. 됐습니까? 아니 계산한 값 빼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계산한 값 얘가 투다시가 되는데, 아니, 방향 찾아라 하면 요 방향이고요. 크기는 루트 2, 2제로로 하고, 루트 2, 2제로로 할게요.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루트 2배가 포인트라고. 크기! 아니, 방향. 자. 요렇게 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교재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48페이지 하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자, 간단히 해봤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지요. 말 없어도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0. 요거 사이에 0이지요. 그러면 요거 사이에, 지금 물리학 2회잖아요. 요거 사이에 얼마예요? 0이지요. 고로 요 안에서 전기장 세기는 얼마다? 0이다. 이불로 보기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전기장 세기가 0인 곳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사각형 중심의 전기장 세기는 얼마인가? 0.
됐습니까? 다음 뒤에서 방향 나타내는 것은 뒤에 예습 문제, 복습 문제에서 충분히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에 전기력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전기량 Q가 존재하는데 하는 거예요. 전기량 Q가 존재하는데 요 지점에서 단 얘가 플러스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요 지점의 전기장 방향은 하면은 플러스를 놓든 혹은 요거에 의해서 남자는 주는 거 해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요것이 요 방향이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운동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쭉 무한대까지 가겠지요. 요 경로를 뭐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요것을 이름해서 전기력선이다라고 부르자. 자, 갑니다. 전기장 내에서 플러스 1쿨럼을 놓으면 전기력 방향으로 이동할 텐데 그때의 가상선을 뭐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전기력선이라고 하자. 쌤 외워야 되네요. 그럼 하자. 약속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전기력선의 특징 나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책 교재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력선의 특징 나오는데 요것을 이제 확장해 나갈 것이고 요것을 알아주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씩 설명할 텐데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내가 정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시고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1쿨럼을 딱 놔버렸을 때에 얘가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플러스를 놔버리면.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뭐예요? 남자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뭐예요? 여자다 하는 겁니다. 해서 자, 잠깐만 이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게요. 지금 지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구는 10,000원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10,000원이지요. 아니 10,000원 주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남녀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더 크게 나눠버리면 노소로도 나눌 수가 있지만 남녀로 끝내겠습니다. 즉 인구가 많다는 말은 남녀가 많다는 말이고 곧 빽빽하다는 얘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고로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는 10,000원이다라고 외우시고 남녀가 너무 많으니까 밀접하다. 쉽게 말해서 빽빽하게 많다. 밀접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밀접만까지 딱 하게 되면은 이게요. 전기장, 자기장, 음극선, 유선 전부 다 똑같이 갑니다. 자, 해볼게요. 잠깐만. 먼저 하고 들어가 봅시다. 핵심은 따로 있고. 자, 남 하면은 뭐예요? 플러스. 남자는 주는 거. 맞아요. 여 하게 되면 뭐예요? 마이너스는 받는 거. 다음, 밀한 곳이 전기장 세다. 접선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다. 만나거나 분리되지 않더라. 자, 전기력선 끝났고. 잠깐 괜찮아요. 뭘 적어요, 부끄럽게. 자, 자석으로 들어갑니다. 남자 하면 N이에요. 남자. N 그게 노스 아니에요. 난 남자 할래요. S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숙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찬가지 N 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고 S 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요. 똑같아요. 밀한 곳이 자기장 세기가 세다.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만나거나 분리되지 않더라를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플러스가 뭐예요? 여기에 남자다. 마이너스는 뭐예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남녀 밀접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연필로 살짝 적어놨어요. 남녀 밀접만. 그래가지고 혹시 동생들이 못 보게 동생들이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밀접만 하다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게
선특징이 되겠습니다. 장의 모든 선특징. 진하게 쓰면 안 돼요. 볼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지워야 되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에. 자, 나옵니다. 도중에 교차하거나 분리되지 않더라. 만나거나, 교차가 만나는 거지요. 만나거나 분리되지 않더라. 남녀 밀접만이에요. 순수가 좀 다르지만, 일반 물리학은 그 순수에 딱 준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접선방향. 밀접만이지요. 접이죠, 접. 그러면 접선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 남녀 밀이죠, 밀. 밀도는 하는 거면, 즉, 다시 말해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 세기를 나타낸다 했는데, 즉, 전기장 세기 E가 A분의 파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뭐냐 하게 되면은, 요것은 전기선속이다. 다시 말해서 전기력 선의 총수다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적어 보십시오. 4번, 5번 옆에다가. 4번, 5번 옆에다가. 다시 말해서 전기력 선의 밀도가 이름에서 전기장 세기에 비례한다. 전기장 세기를 나타내는데, E는 요것은 뭐예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 요것은 전기선속이다. 전기선속이 뭐예요? 전기력 선의 총수다. 개수다. 가우스 법칙 다 해버렸습니다. 자,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난을 쳐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물체를 놓아가지고 선을 그려보면은 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를 놓아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모두 다 떨어지지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유인력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F라는 것은 얘가 G, R 제곱에 M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거리 제곱에 뭐가 돼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량이 여기에 있고 질량이 여기 있다 했을 때 요것은 가깝고 요것은 멀지요. 고로 얘가 중력이 세고 중력이 약하지요. 중력이 센 게 중력장이 세고 중력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가만히 보니까 단면적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선이 몇 개 통과해요? 3개 통과하는데 여기는 1개 통과하지요. 밀도가 큰 곳이 중력장이 세다. 중력선의 밀도가 큰 곳이 중력장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밀도가 작은 곳이 중력장이 약하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밀도로 표시해도 괜찮다.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중력선의 크기 개수 혹은 전기력 선의 개수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속이라고 표시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겠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달아지는 문제들입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살표가. 자, 그러면 빨리 이건 일반 물리학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게 이름에서 전기력 선이 요렇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얘가 A, 얘가 B다. 플러스가 있는 쪽은 어디예요? A지요. 에이, 요것은 뭐예요? 플러스 1쿨롬 이동하는 경로 아니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읽어보세요. 선이 요렇게 돼 있어요. 선이. 요거는 나중에 장난이 되는데 축전기, 원형, 구형, 뭐 기타 등등 미분적분 해봐라. 그거 할 필요도 없고 답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자, 요것이 A, 얘가 B. A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얘가 플러스 1쿨롬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요 선이 플러스 1쿨롬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다 하는 겁니다. 아니, 플러스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다. 그랬을 때 여기에 A, 여기에 B 한다면 A는 뭐가 돼 있다?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다. 플러스 1이 이동하는 경로다 하는 거예요. 요 선을 뭐라고 그래요? 요 선을 정기력선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PQ 전기장이 센 곳은 하게 되면요. 밀도 큰 곳을 찾아야 돼. 어디예요? Q다. 만약에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연이다. 전기장 세기가 큰 곳은 어디예요? 기역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가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요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선이 요렇게 됐다. 밀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기역, 니연, 디귿. 전기장이 센 곳은 같다. 밀도 같으니까 단 P 얘가 Q 했을 때 P는 플러스 Q는 마이너스 빨리 나와야 된다고요. 자, 해서 다시 밀도는 전기장 세기를 나타낸다. 밀도가 큰 곳이 전기장이 세고 밀도가 선이 빽빽하지 않은 곳이 전기장이 약하고 빽빽한 곳이 전기장이 세더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 가우스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전기력선의 개수를 뭐라 부르지요? 전기력선의 총 개수를 전기선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6번 옆에다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지요. 파이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Q 개로 나타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적으십시오. 가우스 법칙. 6번 옆에다가